제가 이전에 한시적 공매도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거는 노란 딱지가 붙어서 내렸었습니다. 자, 이것도 뭐 노란 딱지 붙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은 금융당국이 홍콩시 공매도 지정제 도입 검토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거죠. 3월 2일 새벽에 6시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시총이 일정 수준 이상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HLB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은 일단은 금융당국에서 어떤 공매도에 대해서 그 제한을 걸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게 있을까? 그래서 개미 비중이 큰 중소형주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요. 금감원이 추진 가능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는 이제 검토하지만 부정적 기류. 그래서 금감원이랑 금융위가 서로 의견이 반대인 상황입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이 얼마인지도 나오겠죠. 그래서 금융위랑 금감원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금감원을 응원을 해야죠. 자, 그래서 공매도는 그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2018년 4월에 삼성증권 배당 착오에 따른 유령 주식 사태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이거 못 믿겠다. 그래서 이거 폐지해라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배당을 그 숫자를 잘못 입력했죠. 뭐 1,000원에 1주라고 해야 되는데 뭐 1,000주를 입력을 해가지고 갑자기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니까 그걸 시장에다 그냥 냅다 다 던져버렸죠. 이게 무슨 의미를 하겠냐? 그거 뭐 실수할 수도 있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없는 주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단순히 키보드 전산 실수로 키보드의 숫자를 잘못 입력하면은 주식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 숫자를 맞춰 보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은 일단 당장에 그날도 주가를 보면은 11%인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해당 종목에서는요. 그게 그 수많은 없던 주식을 내다 팔아버리니까 주가가 그렇게 하락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 이 구조는 무차익 공매도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증권 배당차고 사태를 본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야, 저거 없는 거를 저렇게 냈다 던지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네. 뭐 11% 이상 하락하고 그때부터 투자자들이 좀 쫄았는지 계속해서 우하향했거든요, 주식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거 무차익 공매도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겠구나. 그 빌린 다음에 파는 게 아니라 미리 다 던져버리면은 그 하나의 종목 삼성증권 장대음봉 하나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겠구나. 그리고 이제 주가가 빌빌될 때 밑에서 쇼커버를 치면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야, 이거는 아직 시스템이 미비하고 불안하다. 그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폐지를 하자. 이렇게 됐던 거였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뭐 업팅 룰이랑 그다음 여러 가지 우회 제도 같은 거 그런 거 다 설명했는데 날라간 게 좀 아쉽네요. 자, 그래서 이제 홍콩시 공매도 제도를 이제 검토해 본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 일단은 그 우리랑 규제면에서 비슷하다고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 홍콩시 공매도를 넣자라는 입장이고 이제 금감위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홍콩은 이제 시가총액이 4,700억 원 이상이면서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에서 공매도를 가능하게 하도록 이제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거래량이 만약에 없다면은 호가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냥 쭉 밀어버리면은 진짜 하한가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장난질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일단 시가총액 크면은 이런 것들을 밀어버릴 수 없으니까 이거는 또 하나의 이제 팁인데 그 대형주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건데 되게 매매를 잘 하시는데 대형주를 거래하는 이유가 그 이런 거에 있는 거죠. 장난질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 HLB 같은 경우에도 뭐 공매도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기본적으로 지금 4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장난질 하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몇 조 이상, 오히려 이 시가총액보다 더 큰 4조 이상의 금액을 굴리는 집단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거 봐도 이제 요거가 10억이거든요. 이런 거 10억 정도는 그냥 가뿐히 밀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 10억이 아니죠. 계속 추가되는 물량도 있을 때고, 그걸 다 합치면 6억 호가를 하나 밀어버리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 한 최소 30억, 20억에서 30억은 들어갑니다. 왜냐면 떨어지는 동안 저가 매수하려는 수량이 계속 들어오니까 한 30억 이상은 이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정말로 큰 세력이 아니라면은 장난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매매를 한다. 대신에 우리나라는 세금이 많은데 그거를 또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자금 규모가 큰 데가 뭐 많긴 하겠지만은 이런 이제 시가총액 큰 기업들의 이제 시총의 주를 이루잖아요. 사실상 음모론적인 생각보다는 그냥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전부 다 같이 하락을 하게 되고, 시장 상황이 좋으면 전부 다 같이 상승을 하게 되고, 사실 이제 세력들도 만약 세력이 있다면은 끌려다닐 수 있는 거죠. 그 전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가 없다면은, 그리고 그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게 뭐 자금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을까요? 거의 그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뭐 코스닥, 코스피 떨어진 거, 뭐 나스닥, 다우존스 다 떨어진 거 보면은 그냥 시장 상황이었죠. 시장 상황. 아무튼 그래서 이제 홍콩의 이제 공매도 규제는 이런 이제 생각 하에 만들어진 게 아닐까 라는 것을 좀 추측을 해본 겁니다. 저의 생각이고요.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크면은 이제 장난을 치기 힘들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많으면은 이런 거 이제 하나 밀 때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계속 거래가 많이 되면 사람들이 사고 팔고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콩도 이제 차익 공매도는 허용되고 무차익 공매도는 이제 금지하는 등 국내랑 이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팅 룰과 공매도 호가 표시, 잔고 보고, 종목별 잔고 공시 등도 시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금융위도 나름의 논리가 있죠. 홍콩 외에는 이제 가장 선진국인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 등에도 이제 이런 공매도 가는 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한 곳이 없어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홍콩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지만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상한 제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좀 보호하는 제도들이 몇 개 있는 건데, 실제로 보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상한가 제도, 하한가 제도가 이렇게 또 있죠. 가끔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제 하한가 제도가 있는데 이제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서 하한가 제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내가 한 35에서 팔 수 있었는데, 그거를 갇혀가지고 하한가에 갇혀가지고 못 팔고 다음날에 또 점하를 맞고 막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거를 생각하면은 이게 진짜로 개인 투자자를 위하는 건가라는 것도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한 번씩 쉬고 가면은 그 하락폭이 좀 젖어지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루 만에 50%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하한가로 막아주면은 토탈로 치면은 그냥 한 번 먹고 이제 한 30%에서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패닉셀, 이제 투매가 나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이게 그 정도까지 악재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하는 시간들이 겪으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제자리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한 번에 50%까지 다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사실 이런 문제는 저는 뭐 사실 그렇게 관심은 없지가 않습니다.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제도가 있어도 다 우회하고 회피하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주가가 어떻게 갈지,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는지 뭐 안 좋은 소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공부를 하고서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금융위가 눈치를 본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홍콩식 제도가 도입될 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그 외국인이나 기관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금융위가.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국 증시의 이제 현실이고요.
그 항상 옛날 기사들도 그렇지만은 외국인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까를 좀 상당히 걱정을 하는 한국 증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